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쌀쌀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도 출근길에 옷차림을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경주 8도, 포항 13도, 영덕 9도로 매우 낮게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널뛰기 하는 기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 표정 좋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높지 않아서 외출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건조하니까요. 피부 보습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8도, 영덕 9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3도, 경주 2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쾌청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구름도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포원중앙시립도서관이 착공 2년여 만에 완공돼 문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만화와 노인을 위한 큰 활짝책 등을 특성화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새 둥지를 형상화한 독특한 건축 형태의 포원시립도서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완공하기까지 2년여를 기다려온 만큼 개관 첫날부터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서고에는 새로 구입했거나 기증받은 책 10만 권가량이 가지런히 꼽혀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도 정상 운영해 본인이 직접 책을 대출하고 열람실과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건물도 새 건물에다가 이 환경도 굉장히 좋아진 거죠. 포원도서관의 자랑인 만화 자료실은 최고 인기입니다. 국내 시립도서관 가운데는 보기 드물게 학습용과 오락용 만화를 다양하게 비치한 데다 길가에 위치해 누구나 휴게실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만화 위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학습 만화도 많이 있고 그냥 만화책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포원 정몽주 선생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책을 비롯해 노인을 위한 큰 활자의 책도 따로 마련됩니다. 어르신이 볼 수 있는 실버 도서를 저희들 비치를 좀 했고, 그다음에 우리 포원 도서관이다 보니까 포원 자료, 향토 자료, 지역 작가 자료를 비치해서 그걸 또 특성화를 해놨습니다. 포원시립도서관은 240억 원을 들여 2년여 만에 완공됐는데 앞으로 작가와의 만남과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 포원시립도서관이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면 이 일대는 젊은이들이 다시 몰려들게 돼 시가지 상권 회복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15일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강도 높은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오늘 8일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교육 예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구 획정 논의와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 23개 시장 군수 등 새누리당 소속 선출직 300여 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주권 지키기 경북연대는 어제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농어촌 주권 지키기 경북연대는 최근 선거구 획정이 단순히 인구 편차를 기준 삼아 진행돼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의 반영을
정치권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회원 전원이 서명한 탄원서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계특위 여야 간사에게 전달하고 중앙선거구 획정위원회도 방문해 선거구 축소 반대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포스코가 산업자원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33만여 명의 서명을 담은 규제 완화 청원서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됐습니다. 지난달 말 포스코는 환경부와 협의를 갖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계획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엔 기존 부생가스 발전 대신에 석탄을 사용해 발전소를 짓는다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는 포스코가 제출한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고 산자부와는 연료 변경 사용 신청서를 10월 중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항투자촉진위원회도 회의를 갖고 33만여 명이 서명한 규제 완화 청원서를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의 청정 화력 발전 설비에 따라서 정부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규제를 좀 완화함으로 해서 포스코의 투자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단체는 서명 청원을 통한 법 개정은 있을 수 없으며 청정연료 사용 지역을 명시한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의 원칙을 고수하며 석탄 화력 발전을 불허해 왔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가기를 저희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무니없는 서명 운동을 통해서 현행법을 고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환경부가 포스코의 계획서와 시민단체의 규제 완화 청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철강 산업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육성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영일만항을 둘러싼 포항시 북구의 경우 항만 물류와 창고, 농수산물 가공제품의 수출 기지화 등이 필요하고 남구는 철강 소재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등과의 융복합 제품 개발과 경주와 울산, 부산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용도 지역의 업종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통합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35조 5,990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7천억 원가량 4.6% 줄었습니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폭스바겐 사태 등 유럽 증시가 나빠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은 전달보다 23% 늘었고 거래 대금은 전달보다 8.3% 줄었습니다. 역사도시 경주의 터줏대감 격인 국립경주박물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70년 박물관사를 되돌아보는 특별 전시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6년 독립운동가 조소왕 선생이 찾고 반세기 동안 역사적인 발굴 작업을 주도한 곳. 1945년 10월 광복 2달 만에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인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일제가 패망하자 문화재 인수를 위해 곳곳에서 박물관 예비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 경주박물관이 가장 먼저 개관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운영되던 박물관을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고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지금 오늘 경주박물관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그런 노력이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대구, 부산 지역 일본인 사업가들이 소장해온 문화재를 인수하는 작업과 호우총 발굴 작업을 주도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국내 최초로 만든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어린이 사회교육의 효시로 불립니다.
경주시 동부동에서 지금의 인왕동으로 박물관터를 옮긴 뒤 1970년대에는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굵직한 발굴에 연이어 성공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개관 초기 천여 점에 지나지 않던 소장품은 이제 20만여 점으로 늘었고 해외 초청전도 여러 차례 치렀습니다. 경주박물관의 70년 역사를 담은 이번 특별 전시는 오는 12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교수와 교사 등 600여 명은 어제 대구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 역사인식의 폭을 넓힐 것을 촉구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구 지역 선언을 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경북교육위원회가 국정화 저지를 위한 선언을 할 예정이고 지난달에는 지역의 역사 전공 교수 등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키도 했습니다. 도내에서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이 매년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학업 중단 고교생은 1149명으로 자퇴가 1098명, 퇴학은 37명이었습니다. 자퇴 원인으로 부적응이 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 가사, 질병도 있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학업 중단 고교생에게도 교통카드 형태 충전식 카드, 동행카드를 지급하는데 한 번에 10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재충전되며 교통비와 식비, 의료비, 재능개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이동식 숙소 카라반으로 선수촌을 만들었는데요. 이색적인 모습만큼이나 비용을 크게 줄인 알뜰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인들의 올림픽 세계군인체육대회. 120개국 7천여 명의 선수들은 일반 종목 19개와 함께 육해 공군의 특성을 살린 각군 5종 경기 등 이색 종목에서 국가의 명예를 건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It's a great moment to make this competition in this area. It's a good place for that. 350대의 이동식 숙소 카라반으로 조성된 선수촌은 이번 대회의 상징이자 알뜰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숙소 내부에 있는 대부분의 가구와 집기는 이전 국제대회 때 사용한 것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인천 아시안 경기 대회에 사용한 그 제품을 회사를 렌탈을 받아가지고 거의 절반 가격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반 제작 비용은 35억여 원, 선수촌 아파트 건설 비용인 800억 원의 5%도 채 들지 않았습니다. 경기장도 단 한 곳도 신축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에 이용하고 대회 사상 처음으로 개폐회식도 유료화하며 경제적으로 알뜰한 대회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이번 문경대회는 가장 경제적인 국제대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대회 총예산 1653억 원, 인천 아시안게임의 8%,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22%에 불과한 적은 비용만으로 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문경을 비롯한 8개 시군이 융합적으로 화합함으로써 경기시설과 선수촌을 거의 짓지 않고 저비용으로 국제대회를 준비했다는 게 가장. 대회 기간 중 방위산업 수출과 한류문화 콘텐츠 홍보, 지역 문화관광까지 연계되면 저비용 대회의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의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이 139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고 대구도 83명이 자전거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전거 사고 건수도 전국적으로 지난 2010년 11,000여 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7,0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은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149명 가운데 정규직은 57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62%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구와 서비스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는 90%를 웃돌아 건설업종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 보육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쥐꼬리만한 보육교사 월급부터 올려야 한다며 보육료 지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사들의 집단 휴가나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연말까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그동안 어린이집에서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급여가 120에서 150만 원에 불과한 교사의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500여 개 어린이집들로 이루어진 대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는 정부의 내년도 보육료 동결 방침에 반발해 보육료 1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13년도 연구했던 표준 보육 비용 거기에 70%밖에 안 되는 돈을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고 있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100%에 준하는 살림을 살아라고 하니까 맞벌이 부부를 위해 12시간 문을 열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등원하는 등원 지도부터 간식 지도, 수면 지도, 그다음에 교육도 맞추어서 해줘야 될 거고 하원 지도까지 너무 많은 힘들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도 5살부터 7살 사이 교육을 가능하게 해놓고 교육부와 복지부 어느 곳도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은 70%.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우는 어린이집이 늘면서 1년 사이 30여 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세계 최대 식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할랄 시장 확대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국제식품 박람회에 도내 7개 업체가 참가해 400만 달러가 넘는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경상북도는 2018년까지 1조 6천억 원대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할랄 시장을 겨냥해 할랄 인증 지원, 할랄 수출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농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키르기스탄, 인도, 중국 등 9개국 26개사 바이어들을 초청한 가운데 해외 통상 주재관 발굴 및 실크로드 지역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실크로드 바이어들은 대부분 경북이 강점으로 여기는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 섬유 제품, LED 제품을 찾고 있어 새로운 해외 판로 개척이 필요한 경북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포스코 캠텍이 차세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음극재 주문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 포스코 캠텍은 올해 생산 라인을 3기까지 늘리며 연간 5,400톤 생산에 나섰고 국내외 선주문이 급증해 내년 판매량이 올해보다 4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흑연을 사용해 만드는 탄소 소재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소형 IT 기기와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중대형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경주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공수의사 20명으로 접종반을 꾸리고 구제역 백신 4만 마리 분량을 일괄 구매해 영세농가에 무료 접종을 하는 한편 전업농에 대해서도 접종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 규모는 한우 7만여 마리, 돼지 15,000여 마리 등 10만여 마리이며 경주시는 지난 3월 안강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으로 16,000여 마리를 매몰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김관영 경북지사는 어제 NH농협 경북도청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의 15%의 세입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제 펀드 가입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 5개 도 출연기관장도 동참했는데 경상북도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각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도 출근길에 옷차림을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경주 8도, 포항 13도, 영덕 9도로 매우 낮게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널뛰기 하는 기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 표정 좋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높지 않아서 외출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건조하니까요. 피부 보습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8도, 영덕 9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3도, 경주 2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쾌청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구름도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